러브색의 최신 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저냥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숫자들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자,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순매출이 0.2% 증가. 이건 사실상 제자리 걸음, 거의 멈춰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이 정말 작아 보이는 숫자 뒤에 엄청난 상승과 또 그만큼의 하락,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가 지금 어디서 성과를 내고 있느냐? 바로 오프라인 쇼룸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쇼룸에서 올린 매출이 무려 13% 가까이 늘어서 1억 2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요즘 같은 때에 이건 정말 굉장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17개나 되는 새로운 쇼룸을 열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린 거예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리테일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밝은 면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사업의 다른 한쪽에서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방금 보신 쇼룸 실적과는 전말이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인터넷 매출이 무려 17%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 D2C 온라인 채널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러브색이라는 회사가 한쪽에서는 쇼룸이 매출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온라인이 그걸 다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타로 잡히는 매출도 확 줄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예전에 제휴했던 베스트바이와의 파트너십이 끝났고 또 분기 중에 재고를 처리하는 일부 거래를 아예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고 전체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돈은 벌었나? 즉, 수익성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걸 알려면 이 매출 총이익률, 영어로는 그로스 마진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물건 하나 팔았을 때 재료비 같은 원가를 싹 빼고 순수하게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운송비, 그리고 관세 부담이 이익률을 직접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출 총이익률이 58.5%에서 56.1%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비용 증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판관비라고 부르는 돈 있죠?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값 말고 회사 운용하는 데 드는 돈이요. 마케팅비, 직원 월급, 가게 임대료 같은 것들. 이 돈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룸을 새로 많이 열었으니까 당연히 직원도 더 뽑아야 하고 임대료도 더 내야 했던 거죠. 정리해볼까요? 매출은 거기 그대로인데 여기저기서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났다. 이 두 가지 압박이 합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번 분기 영업 손실이 무려 1,5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냈던 손실보다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상황이 꽤 심각하죠. 자,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분기를 보냈는데 그럼 러브색은 앞으로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앞으로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회사 CFO가 내놓은 이 한마디 진단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가격에 아주 민감하고 할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이런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회사가 내놓은 향후 전망치입니다. 보시면 4분기나 연간 전체로 봤을 때 매출이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보긴 하지만 동시에 이익을 내기는 계속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아주 신중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색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래, 소비자들이 할인을 원한다고? 그럼 더 깎아주자. 특히 6,000달러 미만 소액 구매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할인폭을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둘째, 돈 많이 드는 건 일단 멈추자. 잘 나가던 쇼룸 확장 속도를 다음 해에는 연간 10개 정도로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의 커다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먹고 살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할인을 무기로 삼는 이 전략적 전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험난한 시장에서 이 할인 전략이 정말 러브색에게 편안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